자, 통합학 테스트 모의고사 변화 다양성과 환경과 에너지 파트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소나트륨 수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식을 떨어뜨리고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었더니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순차적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그럼 일단 수소나트륨 같은 경우에 수소나트륨은 액성이 뭘까요?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를 넣게 되면 점차적으로 얘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이었다가 또 보라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거는 드라이아이스를 넣는 것은 보라색까지는 중화 반응을 거쳐서 나타나는 거니까 중화 반응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맞겠죠. 증류수에 드라이아이스를 녹이면 수용액 산성을 나타낸다. 그쵸? 드라이아이스를 녹였기 때문에 얘가 색깔이 점차적으로 변했고 그로 인해서 얘가 산성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디귿, 용액의 붉은색은 용액의 수산화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함을 알려준다. 자, 용액의 붉은색은 산성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아니라 오히려 수소이온이 다량으로 존재함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중화반응에 대한 실험이래요. 일단 V2가 V1보다 크다라는 전체 조건이 깔려있고 온도가 같은 HCl, NaOH를 준비하고 HCl V1ml에 NaOH 10ml를 넣었대요. 그게 지금 이온수비가 1대 1대 2고 다해서 나수용액에 NaOH 10ml를 넣었는데 이게 이온수비가 1대 1이라는 소리는 얘 다에 들어있는 애가 중성상태라는 소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Cl-와 Na+가 밖에 없다. 따라서 HCl V1ml에는 NaOH가 20ml 들어가야 정확하게 중화가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HCl V1ml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20개, Cl-를 20개라고 한다면 NaOH 20ml 들어있는 것도 Na+가 20개, OH-가 20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온수 B를 따져주게 되면 얘가 1대 1대 2로 되어 있죠. 그러면 NaOH 10ml를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 10ml 안에는 Na 플러스 10개와 OH 마이너스 10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에는 H 플러스 10개, Cl 마이너스 20개, Na 플러스 10개 그리고 라에는 HCl V2ml를 넣었대요. 그러면 Na 플러스 양은 절대 변하지 않죠. Na 플러스 양은 20개로 고정이고 여기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1대 3대 4 비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 60, 80이 되게 되면 지금 중성 상태에서는 Na 플러스가 20개, Cl 마이너스가 20개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 플러스 60개 늘어나고 Cl 마이너스 60개 늘어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V2ml 안에는 Cl 마이너스 60개, H 플러스 60개 들어있기 때문에 V1 대 V2의 비율은 1대 3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보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 과정에서 Cl-이온이 가장 많다. 자, 나 과정에서는 Cl-가 가장 많죠. 중화열은 다 과정보다 라 과정이 높다. 아니죠. 중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부분이 다기 때문에 다 과정에서 당연히 중화열이 더 높을 겁니다. 다음 3번. 자, 이것도 중화 반응에 대한 실험이죠. 묽은 황산 20ml가 들어있는 비커에 BTB 용액을 넣고 온도 측정한 다음에 색깔을 관측했대요. 그리고 나서 5ml씩 써주면서 온도 측정하고 색깔을 관측한대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농도는 항상 같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자, H2SO4에 20ml 안에 EN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NaOH는 몇 ml EN기에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농도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2N개의 OH가 가지려면 지금 H2SO4 같은 경우에는 2N개라고 하더라도 한 분자당 수소이온이 2개씩 나오기 때문에 H2SO4라는 이온이 H2SO4라는 분자가 N개만 있으면 돼요. 20ml 안에. 그러면 NaOH도 마찬가지로 2N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농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40ml가 되겠죠. 자, HCl 성제고 관련된 실험이래요. NaOH 10ml를 넣었고 HCl 20ml를 넣어서 반응시킨 다음에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서 떨어뜨려 반응시켰더니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온의 총수가 N이다. 자, 그러면 NaOH 10ml 안에는 2분의 1 N만큼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면 이온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각각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HCl 20ml 넣어서 반응시켰더니 이온 총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HCl 20ml 안에는 N만큼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왜냐면 Na 플러스 2분의 1N OH 마이너스 2분의 1N이 있었는데 OH 마이너스를 H 플러스와 반응을 시키고 얘가 나머지 2분의 1N이 존재하고 Cl 마이너스가 N이 있어야 전체가 2N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Mg 조각을 떨어뜨렸더니 8분의 15N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8분의 1N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마그네슘과 수소 이온이 반응을 할 때 수소가 2개가 빠져나가고 Mg2 플러스에 H2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8분의 1N이 줄어들려면 Mg가 8분의 1만큼 들어오고 얘가 8분의 2만큼 빠져나가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이온이 8분의 2만큼 빠져나가고 Mg2 플러스가 8분의 1만큼 새로 생겨야 전체에서 8분의 1N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린 Mg 조각은 8분의 1N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종이의 색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아직 산성이다 라는 소리겠죠. 자, 나에서 용액은 염기성이 아니라 요게 나 가정이니까 산성이죠. 다에서 Mg 조각은 모두 반응하였다.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아직 수소가 남아있는 거겠죠. 자, 다 H2 기체 분자수는 4분의 1N이 아니라 8분의 1N이죠. 여기 8분의 1N.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그림은 온도와 같은 묽은 염산과 수나트륨 수용액을 각각 다른 부피로 혼합하였대요.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B랑 C랑 같은 위치에 존재하죠. 그러면 얘네 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B랑 C에서 나오는 물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랑 여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랑 나와야 이제 양이 같아야 되고 HC 수용액과 NaOH 수용액의 농도가 같으려면 요 30, 30ml 짜리에서 중화점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B에서 중화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니은 생성된 물 분자수는 B에서가 A에서의 3배이다. 좀 봅시다. 지금 요 중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B랑 A는 염기성이고 C는 산성이죠. 그러면 A랑 B에서 생기는 물 분자수를 비교하려면 단순하게 이 산성용액에서만 비교하면 되겠죠. 왜냐면 OH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H 플러스 양에 따라서 물의 분자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0ml, 얘는 30ml이기 때문에 3배가 될 수 있겠네요.
반응 전 묽은 염산과 순화나트륨 수용액의 단위부피당 음이온수 비는 몇 대 몇이냐? 자, 지금 이 30과 20에서 같은 양만큼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존재해야 돼요. 즉 HCl의 농도를 X라 하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Y라고 했을 때 30X가 20Y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럼 X 대 Y가 2대 3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단위부피당 음이온수 B, 즉 요거는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음이온수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X에서는 Cl-가 나오고 Y는 OH-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비율은 3대2가 아니라 2대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표는 HCl과 NaOH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요. 자, 혼합 전 용액의 부피를 봅시다. 얘는 30ml 있었고 EV, V 20ml 있었죠. 그러면 혼합부 용액의 이온수 B도 같이 봤을 때 OH-가 1이 남았고 Cl-가 3이죠. 그럼 얘가 만약에 3N만큼 있으면 NaOH는 4N만큼 존재를 해야 Cl-분의 OH- 비율이 3분의 1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OH-가 4N만큼 있었을 때 H 플러스가 3N만큼 있기 때문에 둘이 반응을 하면 OH-가 N만큼만 남게 되죠. 그리고 Na 플러스 나 쪽에서 H 플러스와 Na 플러스 비율이 3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마찬가지로 V에서 H 플러스가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뭐 XN만큼 있으면 얘가 4XN만큼 존재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마찬가지로 H가 4XN만큼 있었을 때 OH-가 XN만큼 있으면 H 플러스는 3XN만큼 남고 Na 플러스는 XN만큼 남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일단 지금 얘랑 얘 비율이랑 이 비율을 전체 생각해봤을 때 30대 V가 3대 4X고 그리고 2V 대 20이 4대 X죠. 그러면 80은 2VX가 되는 거고 3V는 120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V는 40X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80은 80X 제곱 따라서 X 값은 1이고 V 값은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4N이 되고 얘는 N이 되면서 여기가 40, 80이 돼야 비율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V 값은 40이 되겠고요.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에서는 총 3N이 나올 거고 나에서는 총 N이 나오니까 가가 나의 3배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HCl이 NaOH의 2배이다. 자, HCl 같은 경우는 30ml에 3N이 들어있고 NaOH 같은 경우는 80ml에 4N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히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NaOH의 2배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묽은 염산 10ml에 순화나트륨 NaOH를 가한대요. 혼합용액의 Cl-분의 Na+를 비교했을 때 Cl-와 Na+가 동일해지는 요 1.0 B시기 때 정확히 중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Cl-는 H 플러스랑 똑같아야 되고 Na+는 OH-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이 같아진다는 뜻은 정확하게 중성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쪽 A 쪽으로 갔을 때는 NaOH 수용량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산성, B에서 C로 가면 염기성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양이온수는 A와 B에서 같다. 자, 같겠죠. 왜냐면 A 쪽에서는 H 플러스 Na 플러스가 존재할 건데 여기서는 Na 플러스만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A에서 B로 갈 때 H 플러스가 줄어드는 양만큼 Na 플러스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수는 A나 B나 똑같아야 된다. 자, 니은 생성된 물의 양은 C에서가 B에서보다 많다? 아니죠. B에서 중화점이 찍혔다는 것은 B에서 이미 반응이 모두 끝났다는 거고 아무리 더 넣어준다고 해도 물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C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Na 플러스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농도가 다른 성도로 다른 수나트륨 수용액 10ml에 묽은 염사 10ml를 넣었을 때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나타낸 거래요. 자, Cl-가 가보다 적죠. 그러면 가에 대한 것은 Na 플러스, 나가 OH- 되면서 얘가 두 개, 한 개, 한 개 해주면 완벽하게 반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나트륨 수용액 10ml에는 Na 플러스 2, OH-가 2 이렇게 들어있고 묽은 염산에는 H 플러스 1, Cl-1이 들어있어서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는 OH-가 아니라 Na 플러스, 나는 구경꾼 이온이 아니라 알자 이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디귿 혼합용액의 농도가 동일한 묽은 염산 10ml를 더 넣어주게 되면 요거를 똑같이 하나 더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둘, Cl- 둘이기 때문에 Cl-와 Na 플러스가 동일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인의 진화론을 근거로 다양한 생물학적 종이 등장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기억합시다. 각 자손들이 어버이 세대와 동일한 유전 형질을 물려받게 된다? 아니죠. 혹 이게 물론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질 수도 있지만 돌연변이를 가지게 되면 다른 유전 형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각 종들은 실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이나 공간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얻습니다. 맞죠? 왜냐면 이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종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죠. 다양한 생물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날 경우 자연환경에 알맞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얘가 이제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참고로 뒤에는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10번 딱정벌레와 개 변이에 대해서 설명한 거래요. 붉은색 유전자를 가진 사이에서 초록색이 나타났다. 흰 개와 검은 사이에서 얼룩무늬가 나타났다. 자, 가에서 초록색 유전자는 남모양 적혈과 같은 원인에 생성된 변이다. 자, 요거는 맞죠.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가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유전자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호랑나비의 봄형과 여름형의 형질 차이는 나와 같은 변이다. 아니죠. 지금 개 같은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의 조합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이 호랑나비의 형질 차이는 환경에 따른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나에서 털색이 흰 개와 검은 개 사이에서 태어나는 강아지의 형질이 다양한 것은 유성생식의 원인이다. 맞죠? 상동염색체의 조합은 유성생식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한 종의 새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종이 되었대요. 자연선택 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이 뭐냐?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하는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한다 라는 말을 가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그림은 항생제 내성 세균집 등이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이것도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한 과정이죠. A 과정 이후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A 과정 여기 증식했으나 세균은 증식하지 않았다. 그쵸? 지금 보면 A 과정에서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은 증식을 했죠. 하지만 일반 세균도 증식을 했죠. 증식은 다 하지만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한 변이다. 이거는 이제 항생제 사용 때문에 발생한 변이가 아니죠. 왜냐면 항생제 사용은 이때인데 이 전부터 이미 생기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과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변이겠죠. 디귿 AB 과정을 거치면서 항생제 내성세균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 맞고요. 항생제 내성세균 유전자는 자손에게 계속 전해진다. 자, 항생제 내성세균 유전자는 지금 보면은 A랑 B를 지나면서 계속 전달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에 대해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외래종이 유입되면 생물 종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이거는 아니죠. 왜냐면 오히려 외래종이 유입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먹이사슬이 파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넓은 지역에 분포한 생물의 군집과 생태계를 구성한 생물의 종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요거는 아니죠. 이것은 생물의 종이 다양한 거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을 의미하죠. 미래식량 자원 확보와 재발을 위해서라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유전적 다양성은 어떤 생물의 개체들 사이에 유전적 변이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것도 맞는 보기에 대해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 있는 설명. 과거 바나나의 주 품종은 그로미셸이었는데 이게 멸종 수준에 이르렀고 이번에는 캐버닛이었는데 다시 멸종 위기래요. 자,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일단 기어가 맞고요.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작곡의 경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토종 작곡 종자들이 사라졌다. 라는 것은 종 다양성이 감소한 거죠. 유전적 다양성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게 되고요. 아시아 무당벌레는 색과 반전 무늬가 개체에 따라 다르다. 이건 맞죠. 왜냐면 이 아시아 무당벌레라는 하나의 종에서 여기 안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가나다는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는 종 다양성, 나는 생태계 다양성, 다는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가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 동물종과 식물종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종 다양성이고요. 나는 사막 같은 곳에서 도마뱀, 딱정벌레 등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생태계 다양성. 다는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 정답 2번입니다. 다음 16번 바나나 멸종 가능성에 대한 신문 기사래요.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있지만 식용 바나나는 씨가 없는 돌연변이 우연히 발견하여 재배한 거고, 그리고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멸종된 가능성이 높다. 얘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였다 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초원의 서식지를 이용한 실험이래요. 초원 서식지를 준비했고 초원 서식지는 종 A의 서식지입니다. 1형은 인접한 서식지 조각 사이가 단편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려있다는 소리죠. 인접한 서식지 조각 사이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다. 초원 서식지 각각은
서식지 조각 사이의 거리가 L, 이 L1 또는 L2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거리가 EL1은 L2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L1이 더 L2보다 작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에서 보면은 각 초원 서식지의 서식지 조각 사이의 거리가 L1 또는 L2일 때 1형과 2형에서 각각 서식지 조각 사이의 A 이동 비율이 일정 시간 동안 조사 결과는 그림과 같다. 자, 거리가 가까웠을 때 1형에서 더 많은, 여기서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거리가 일단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동 비율이 더 커요. 그리고 단순하게 L1에서만 봤을 때 2형이 더 많은 이동 비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통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형에서가 2형에서보다 A 서식지 조각 사이의 이동 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일단 맞죠. 서식지 조각 사이 통로 유무는 A 이동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왜냐면 1형과 2형의 이동 비율 차이가 생긴 거니까. 1형에서 단편화된 서식지 조각 사이가 멀수록 A 이동이 활발하다. 아니죠. 더 가까울수록 활발합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18번.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는 비생물이 생물에, 나는 생물이 비생물에, 나머지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할 수 있죠. 개체군 A는 최소 2종으로 이용된다. 아니죠. 종은 무조건 하나여야 돼요. 일단 정답 1번이고요. 생물 군집의 구성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맞죠? 가을에 기온이 낮아져 은행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기온이라고 하는 비생물적 요소가 은행나무 잎이라는 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에 해당하고요. 숲이 우거질수록 어둡고 습해지는 것은 나에 해당한다. 우거진다.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맞고, 외래어종과 토종어종 간의 경쟁은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맞죠? 상호작용은 이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이니까. 다음 19번. 가는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파장이 서로 다른 빛 A, B가 도달하는 수심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요. 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조류 기억과 니은이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A, B는 각각 청색광, 적색광 중에 하나이며 기억과 니은은 녹조류, 홍조류 중에 하나래요. 자, 이거는 A가 지금 더 수심이 얕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A를 적색광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B를 청색광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적색광에서 광합성 속도가 더 많은 녹조류가 기억이 되고요. 청색광에서 더 광합성 속도가 빠른 홍조류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색광, 적색광이고 기억의 예로 파레와 핵함이 있다. 기억은 녹조류이기 때문에 파레와 핵함 맞죠?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적색광보다 청색광이 파장이 더 짧아요. 그런데 수심이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을 봤을 때 더 깊은 곳까지 돌아갈 수 있겠죠? 아, 이거 지금 기억이 잘못 체크됐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일조 시간에 따라 식물 A와 B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거래요. 나는 A와 B 중 한 식물에만 빛을 쬐는 시간을 이중으로 길게 하는 장일 처리와 단일 처리를 했대요. A와 B는 각각 단일 식물, 장일 식물 중 하나이며 한 개의 암기 시간은 각각 12시간이다. 자, A는 한 개의 암기 시간이 짧죠. 지금 이 연속된 암기 시간이 짧죠. 그러면 얘는 장일 식물입니다. 얘는 연속된 기간이 길었을 때 기여했기 때문에 단일 식물이고요. 그래서 주로 낮의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길어지는 여름에 꽃을 피우는 애겠죠. 기억에서 B는 개화한다. 자, 조건 기억. 일단 연속적인 암기가 한 개 암기를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화하겠죠. 나에서 실험한 식물은 B이다. 자, 단일 처리를 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장일 처리를 했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렸다는 거는 이 식물이 장일 식물이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A가 정답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그림 칸은 북반구의 온대지방에 서식하는 어떤 상록수의 계절에 따라 세포 내 탄수화물 함량을
나타낸 거고, 나는 이 상록수의 계절에 따른 세포에게 3터를 나타낸 거래요. 기억과 니은은 녹말과 포도당 중에 하나이고, 자, 기억은 포도당이고 니은은 녹말입니다. 이제 녹말로 저장하는 시기는 여름과 주로 봄과 가을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나에서 구간 1의 포도당 함량이 지금 보면 1이기 때문에 9에서 10 이 위치죠. 1이니까 9월달 위치겠네요. 요 위치. 포도 함량이 2에서보다 낮다. 자, 2는 1, 2월달이니까 요 시즌이죠. 그러면 포도당 함량을 보면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에서가 더 낮겠죠. 겨울의 세포 내 기억분의 니은, 즉 포도당분의 녹말의 함량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얘가 녹말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포의 어느 점이 낮아지겠죠. 이게 반대가 되겠죠. 녹말분의 포도당이 높아져야 이제 이 포도당이 용질에 녹아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매에 녹아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점이 낮아지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거래요. 표현의 생태계 어떤 생물 X가 침입한 후에 개체수 변화를 나타낸 거고, 자, 침입했더니 매가 늘어났고 뱀도 늘어났는데 거미가 줄어들었죠. 개구리도 줄어들었고, 그럼 거미와 개구리를 먹는 애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매와 뱀의 먹잇감이 된 애들이 늘어난 거고,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겠죠. 자, X는 뱀보다 상위 영양 단계가 아니라 하위 영양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뱀의 개체수가 늘어난 거고요. 그림에서 5차 소비자가 존재한다. 자, 5차 소비자는 존재할까요? 자, 지금 5차 소비자는 존재할 수가 있죠. 자, 식물, 메뚜기, 거미, 개구리, 뱀, 그리고 매로 갔을 때 식물은 이제 생산자 1차, 2차, 3차, 4차, 5차이기 때문에 매 5차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X 침입 이후 메뚜기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자, 지금 X가 새로 생기게 되면 개구리와 거미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메뚜기는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자, 안정된 생태계가 어떤 요인에 대해 평형이 깨졌대요.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줄어든 거죠. 평행 개념 직후 2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나요? 아니죠. 1차 소비자, 즉 먹잇감이 감소하기 때문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생태계 평형은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가 된다? 맞고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개체수와 에너지량, 생물 농축 정도는 가와 같은 피라미드를 나타냅니다. 맞죠? 이런 피라미드를 나타내야 가장 생물 농축 정도는 반대죠?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와 나 두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모식도로 나타낸 거래요. 자, 생산자의 순광합성량은 가와 나가 같다. 일단 생산자의 순 생산량은 얼마죠? 10이죠.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이거에서 호흡량을 뺀 나머지 10이기 때문에 가와 나가 같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냐? 자, 3이 들어왔는데 1만큼 보내고 그럼 나머지 2만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일단 니은 맞고요. 광합성에 의해 고정된 에너지는 가나 두 생태계에서 최종적으로 호흡을 통해 방출된다. 최종적으로 호흡과 호흡, 호흡과 호흡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구성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변하는 과정이래요. 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이게 얘가 어떻게 돼야 얘 그 위에 2차 소비자가 증가할까요? 얘는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증가가 아니라 지금 기억으로 변했죠? 얘가 감소했을 때 1차 소비자 이 개체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얘가 증가를 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난 후에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기억 과정에서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에게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자, 기억에서 1차 생산자에서 1차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생산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그 윗단계, 상위 영향 단계에 해당하는 1차 소비자에게로 이동을 하겠죠. 증가했던 이제 니은 과정에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니은에서 보면은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2차 소비자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증가했던 2차 소비자가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정답 4번. 26번. 안정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거래요. 자, 0.3과 0.7로 봤을 때 여기 1밖에 안 왔고, 그리고 니은이 얼마 가지 모르고 2970이 나왔기 때문에 A에는 30만큼 있었을 거고, 그리고 기억이 얼마나 가지 모르겠죠? 근데 A에서 B로 전달되는 양이 B에서 C로 전달되는 양의 4배래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4. 그러고 기억은 20이겠죠? 그래서 니은은 1이겠고요. 그래서 기억의 값은 20이겠죠? 그리고 니은은 1, 디귿은 지금 6, 1, 0.7이기 때문에 7.7에서 더 큰 값을 나타내야 되고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A가 지금 생산자고 B가 1차고 C가 2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C의 에너지 효율은 B가 가지고 있는 4와 1이기 때문에 4분의 1 분의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3000분의 30 플러스 30분의 1차 소비자 에너지를 30분의 4.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 이 값은 1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7번. 생태계에서 피식과 포식의 관계인 두 종 A와 B의 개체수를 나타낸 거래요. 자, A가 늘어나면 B가 그때 늘어나죠. 그렇다는 것은 A가 피식의 관계에 있고 B가 피식자고 얘가 포식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니은 1905년에 이때 A의 개체수는 B의 개체수보다 적다. 지금 보면 A의 개체수가 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개체수를 비교했을 때 이 단위가 다르죠. 이 그래프 상에서 이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숫자를 안 보고 봤을 때는 A가 B보다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이 숫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B가 더 적어야 합니다. B가 사라지면 A의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죠. 왜냐면 포식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포식자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피식들은 오히려 증가하는 형세를 떼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